이제 골아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물에 씻혀서 먹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참외에 얽힌 추억. 보릿고개 시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여름의 대표적인 참외에 대한 추억이 가슴 한켠에 스쳐갑니다. 그 당시는 가난이 죄가 되었던 시절이었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들판에 가서 나물과 쑥을 캤던 추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그것들이 먹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옛일을 기억하며 세상에 없는 사람들과 인연을 추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화전민도 많았고,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동을 하면서 밥 동량을 했습니다. 밥 먹듯이 굶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나물과 보리로 죽을 끓여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지내왔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라는 말은 이 심한 변비로 보릿고개 때 항문이 찢어지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생활이 거의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참외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모님은 어릴 적 기억으로 참외와 수박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참외가 익어가는 시기에 망을 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리가 유행이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는 원두막에서 24시간 망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 참외 서리를 하는 놈들을 잡기도 합니다. 잡고 나면 동네의 꼬마 녀석들이 장난삼아 서리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참외 서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참외를 실컷 먹이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참외는 보릿고개 시절에 9식구의 생계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참외가 노랗게 익으면 부모님은 정신이 없습니다. 참외 밭을 지나가면 참외가 익은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몰래 들어가서 그 참외를 따먹는 것이죠. 노랗게 익은 밭을 바라보면 밭이 온통 다 노랗게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어린 눈에도 지금 생각 같으면 황금 들판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외가 먹고 싶어요. 그 당시는 안 주거든요. 이거 이제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참외를 따갖고 이제 몰래 먹고 이제 집에 안 먹은 척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어떻게 알을까요? 냄새를 보고선 알거든요. 그러면 또 혼납니다. 어떤 때 이제 참외를 주냐면은 장마철에 참외가 한 번에 막 익고 그러니까 참외가 이제 골아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물에 씻혀서 먹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 당시의 간식은 오로지 참외였었습니다. 참외국 한참 나오는 시기에는 그 참외가 또 먹고 싶고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알았다. 참외 팔고 나면 내가 몰래 갖다가 줄게 기다려 하시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 참외들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참외를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한밤중에 아버지 몰래 친구들과 참외 서리를 해서 훔쳐 먹습니다. 그러면 그 참외 서리를 해서 먹는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와 정말 그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들키지 않았다는 거, 그 짜릿함 그런 것이 이 막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야 우리 다음에 들키지 말고 또 하자. 그렇게 친구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들켰다 하면 얼마나 혼났는지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너는 친구들이 밭에 가서 참외를 따온다고 하면 못 따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소리를 해먹는다고 난리가 나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오전 오후로 참외를 땁니다. 그러면 엄마는 참외를 강줄에 가득 담아서 머리에 이고 팔러 나가는 거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참외를 파는 거예요. 참외 사요, 참외 사요, 시방 밭에서 따왔시요. 그러면 동네에 계신 분들이 보리쌀로 바꾸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자루에 보리쌀을 담아서 이고 돌아오십니다. 엄마, 오늘도 보리쌀만 있네? 엄마, 왜 사람들이 쌀은 안 주는 거야? 쌀밥이 먹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다. 왜 귀한 쌀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보리쌀이라도 주시니 고맙지. 참외가 참 고맙지.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따놓은 참외를 광줄에 가득 담고 머리에 이고 또 팔러 나가십니다. 한 번은 엄마를 따라갔는데 산동네였어요. 산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목이 말랐는가 봐요. 계곡에 물이 흘러갑니다. 엄마가 앉으시더니만 고무신을 벗으시더니 그곳에 내려가서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엄마, 더럽게 고무신에 어떻게 물을 떠와? 냉큼 가서 가득 담아서 오라는 거예요. 저는 단숨에 내려가서 고무신에 물을 가득 담아서 왔습니다. 엄마는 단숨에 그 고무신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이제는 살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엄마, 나도 목이 말랐는데 왜 엄마 혼자 다 마셨어? 막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 가서 물 떠오라고 때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 남은 거 참외 다 팔아야 된다 하시면서 발길을 재촉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름이 돌아오면 부모님은 너무나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참외도 이때가 한철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외를 팔러 다니셨습니다. 49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여름에도 강주리에 참외를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향해서 돌아다니십니다. 자그만 키에 무명 저고리에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흰 고무신을 신으시고 저녁 때가 되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십니다. 이제 힘에 부쳐서 못 다니겠다 하시더니 그의 시름시름 앓다가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어렸을 적 생각이 나서 참외를 심었어요. 참외가 대풍년이 되었어요. 참외밭에 참외가 주렁주렁 한창 익어가는 시기에 참외 익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통 황금 들판이 되었어요. 참외를 하나 따서 먹으니 왜 이리 맛이 있는지 옛날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외, 그것이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어린 마음에 꾹꾹 참았던 기억들, 친구들과 밤이면 참외 서리를 했던 기억들, 동생이랑 참외를 따면서 엄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가 밭에서 이렇게 참외를 따놓으면 엄마는 광줄에 가득 담고 참외를 팔러 나갔던 기억들, 엄마가 하시는 말씀, 참외가 효자다, 참외가 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9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육남매를 남겨놓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왜 떠나가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어요. 그 덕분에 참외가 눈물로 세수를 합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노랗게 익은 참외가 황금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바라보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이렇게 무거운 참외를 강줄에 가득 담아서 머리에 이고 우리 육남매 먹여서 살리시려고 온갖 고생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기의 시절,
들판의 쑥과 나물은 우리의 반식량이 되었고 들판에 노랗게 익은 참외를 바라보니 이 참외가 우리를 먹여 살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참외에 담긴 부모님의 정성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광주리에 참외를 가득 담고 참외 사유 시방 밭에서 따왔시오. 참외 사유 시방 밭에서 따왔시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